안녕하십니까? 이번 소식은 반려동물 보험, 펫보험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펫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중요한 제도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보호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펫보험 최신 정보와 함께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주요 보험사별 특징과 개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펫보험은 사람의 실손보험처럼 반려동물의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하여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이나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배상책임 특약,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나 위로금을 보장하는 특약, 그리고 보호자 상해로 입원 시 반려동물 위탁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 등 다양한 추가 보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펫보험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용 목적의 치료, 중성화 수술, 처방 사료 및 용품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치과 치료의 경우 일부 상품에서만 보장하며 동물 등록 비용이나 무자격, 수의사의 의료 행위 등도 보장 제외 항목에 해당합니다. 가입 시에는 반려동물의 나이, 품종,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과 자기 부담금 비율이 상이하므로 꼼꼼한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펫보험의 가입 대상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의 반려견 및 반려묘이며 이는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펫보험 시장은 그야말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펫보험 시장 규모는 약 3,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가입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가입률이 낮은 편이며 이는 앞으로 더 큰 성장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지난 2025년 5월에는 펫보험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 재가입 주기와 치료비 보장 비율, 그리고 자기 부담금 기준입니다. 이제 모든 펫보험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매년 재가입 심사가 진행됩니다. 치료비 보장 비율은 최대 70%로 제한되며 최소 자기 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갱신 거절은 특정 요건 외에는 임의로 할 수 없게 되어 보호자들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펫보험을 운영 중인 주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마이브라운 등입니다. 각 보험사마다 특징이 뚜렷하므로 보호자의 상황과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손해보험은 넓은 보장 범위와 많은 제휴병원을 보유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메리츠화재는 높은 반려묘 보장 비율과 간편한 청구 방식으로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DB손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와 단순한 기본 플랜을 제공하여 초보 보호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건강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약물, 치료보장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하여 만성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반려묘 특화 상품이 강점이며 고양이 치과 및 구강질환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브라운은 수의사가 직접 설계한 전문 펫보험으로 검사 및 치료 12종을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펫보험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장 범위입니다. 질병, 사고, 상해, 수술, 입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상품에 따라 치과 치료, 한방 치료, 예방접종 등 보장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전 비교가 중요합니다. 특히 슬개골 탈구, 피부병, 구강, 질환 등 반려견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료입니다. 반려동물의 품종과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월 2만 원대부터 89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셋째, 자기 부담금입니다. 치료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확인해야 하며 보상 비율과 자기 부담금 비율은 낮출수록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넷째,
갱신 조건입니다. 만기 시 재가입 가능 여부 및 갱신 주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입 가능 연령입니다. 대부분 만 7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부 상품은 더 높은 연령까지 가입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장 비율은 2025년 5월 이후 최대 70%로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펫보험을 선택할 때는 반려동물의 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종류, 나이, 품종,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보장 범위, 보험료, 자기부담금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펫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설계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편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자동 청구 시스템을 지원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펫보험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질병 치료 이력이 없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치과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 보장 범위가 회사마다 다르므로 특약 확인도 필수적입니다. 동물 등록 할인이나 다펫 할인 등 보험사별 할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네이버페이나 비마이펫 등 여러 보험사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여러 상품의 가격과 보장 내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정보와 원하는 보장 조건, 즉 보장 비율, 자기부담금 보장, 한도, 특약 포함 여부 등을 입력하여 최저가 상품을 찾고 MRI, CT, 스케일링 포함 여부와 같은 보장 내역을 상세히 비교해야 합니다. 일부 보장은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어 따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십시오. 펫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고지 의무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과거 병력, 복용약 등에 대해 보험사에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보장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병률이 높은 질병, 유전병, 만성질환 등의 보장 여부와 보장 연령 상한선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비 전액 보장 구조는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최근에는 보장 비율과 자기부담금을 조절하는 상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니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펫보험은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높은 보험료와 갱신 부담입니다.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거나 치료 이력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어 1년 단위 갱신이 보호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제한적인 보장 범위입니다. 미용 목적,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등은 보장되지 않으며 만성질환, 유전질환, 관절질환 등은 면책기간이 길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높은 자기부담금으로 인한 낮은 실제 환급률입니다. 보장 비율이 낮고 자기부담금이 높아 실제 병원비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적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동물병원 진료비의 비표준화로 인한 불투명성 및 과잉 진료 의심입니다.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비용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들은 필요한 검사인지 과잉 진료는 아닌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며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 청구 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대상 제한과 고지 의무 위반 시 불이익도 문제입니다. 개와 고양이 외의 반려동물은 가입이 어렵고 특수 목적 견종은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거 병력이나 양육 환경 등을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보장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많은 보호자들이 펫보험 가입을 망설이거나 가입 후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에서 펫보험은 분명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잘 이해하고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펫보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